이재명 대표의 가짜 평화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발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안보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라고 망언을 쏟아내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다 라고 이렇게 이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그냥 나라를 내주고 굴종하고 넘겨주면 나라를 넘겨주면 그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73년 전 북한의 남침에도 납작 엎드려 더러운 평화를 지켜야 했다는 말입니까? 집안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데 가장이 지키지 않고 집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주면은 저항하다가 재물이 손괴되지 않고 집안에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그냥 강도가 가지고 갈 걸 다 가지고 가게끔 해주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피살당하고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던 민주당에 또 북한이 핵폭탄으로 위협에도 굴복하면서 더러운 평화를 지키라는 것입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를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쏘지 않고 화약을 넣어서 폭파시킨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의 발상, 이것이 현 집권 야당, 여의도의 집권 야당인 이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표출된 것뿐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안일한 안보관은 대한민국을 숱한 침략에서 지켜내온 우리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위대한 국난 극복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안보의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은 제1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제1 거대 야당이며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당입니다. 사실상요. 국회 집권 여당으로서 단독으로 입법 폭거를 하고 이 입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의식체계를 가진 사람이 그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또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이토록 된다는 오랜 명언들은 전쟁을 즐기고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는 인류의 역사의 교훈에 기인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민들께 더러운 평화가 낫다. 또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는 등의 말초적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함께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무책임하고 그릇된 반국가적 안보의식으로 5천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공당의 대표로서 가져야 할 안보의식부터 재정립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정은의 선의의 기대는 굴욕적 가짜 평화가 아니라 든든한 한미동맹과 충분한
국방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당과 국가보훈부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기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에 헌신한 국민을 예우하려면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개인정보를 사유로 국가기록원이 차단하여 대상자에 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훈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부조차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난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등 이런 사건 관련자들이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았던 교육, 취업 부분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입법을 시도하다가 셀프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추진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셀프 특혜 민주유공자법 강행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태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교육이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불안과 공포심을 키워 정치적 사익을 추구한다면 테러리스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조장은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횟집,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테러입니다. 거짓 괴담으로 과학적 진실을 덮으려는 것 또한 반교육적 작태이자 아이들에 대한 테러입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모를 리 없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무차별적으로 괴담을 퍼뜨립니다. 이들에게 진실과 양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한다. 문구는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중에서 사소한 일부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끄집어내 그것으로 전체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 씌운다. 히틀러의 선전선동론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나치 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선전선동론입니다. 희대의 두 악인의 말과 지금 제1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짓 괴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악인의 선전선동론과 야당의 거짓 괴담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거짓말입니다. 야당은 거짓 선동의 위력과 단맛을 잘 압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후가 된다는 것을 광우병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내년 총선까지 국민을 속일 수만 있다면 그 이후 드러나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까지 대장동 비리, 돈봉투 비리, 코인 투기 등 자신들이 부도덕과 비리를 물타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괴담으로 야당은 살찌고 대신 아이들은 병들고 오염된다면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정치 테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15년 전 정치 사기꾼들이 광우병 괴담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놀아났고 나중에 상처받았습니까? 그때의 사기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들이 지금 제1야당이 벌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의 배우는 아닙니까?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 사기꾼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거짓은 교육을 망치는 적입니다.
진실이 무너진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괴담을 심어주는 정치는 아이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거짓 괴담 선동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어떤 상처를 받을지, 기성사회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일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 후계자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입니까?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답은 당연히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를 비틀어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적에게 굴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킨 적이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도 헛소리하는 걸 아니까 버벅대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적이 도발해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어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사이비 평화 세력들은 억제가 아닌 굴복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초대장이고 노예 계약서입니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가장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 일제에 굴복하는 게 낫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위대한 국난 극복사를 부정합니까? 6.25 전쟁을 위시해서 3,122회 북의 도발에 맞선 호국영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한 말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국력 50배죠. 막강한 한미동맹이 있죠. 많은 자유우방이 있습니다. 북한을 압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굴복하자고요? 이쯤 되면 당신들은 이완용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매국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할까요? 무지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반국가적 사상에 매몰돼서? 그것도 아니면 적에게 약점 잡혀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는 더럽고 나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덧보잡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아름답고 당당하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증명이 된 진짜 평화입니다. 이상입니다.